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시 37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부터 출발할 텐데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번호도 나오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2,400.43포인트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강보합권에서 지수 움직입니다. 오늘 10시 이후에 급락했던 지수가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강보합, 약보합을 오가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2,408포인트 고점 출발했는데 바로 무너지면서 2,380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을 해서 현재 포인트까지 지금 2,4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정도 지수를 지키느냐? 오늘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팔던 외국인이 사고요. 반대로 사던 기관은 팝니다. 또 팔던 개인은 사고요. 어제와는 수급 방향이 정반대인데 외국인이 822억 원 삽니다. 단 대형주 위주로는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1,511억 원 파는데 연기금만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됩니다. 개인도 320억 원 샀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650포인트 회복한 뒤에 651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651포인트 출발해서 645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 다시 651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급락했다 다시 회복한 모습,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 모습인데 코스닥이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볼 텐데 수급 주체들이 좀 다릅니다. 거래소와는 또 정반대입니다. 기관이 510억 원 사고요. 외국인, 개인은 각각 161억 원, 286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체크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만나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24원대에 움직입니다. 3원 하락하면서 0.27% 하락입니다.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들 이어서 바로 살펴볼 텐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동아제약 관련주 SK네트워크스, 내추럴엔도텍, SK하이닉스 5종목입니다. 먼저 현대차 3인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교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파업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6년 연속 현대차 3인방 파업 결의가 나왔는데 내일 모레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조는 기본금 7.2%,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등의 다수의 요구를 펼치고 있고요. 사측은 지금 이익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받아줄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파업 이후의 상황들을 봐야 되겠지만 파업 이후에 여러 가지 회사 주가가 악재로 갔던 것을 반영해 본다면 이번 파업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낙폭이 큰데 통상임금 지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다시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제약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구속입니다. 강정석 회장인데 선친으로부터 회장을 자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리베이트 제공 혐의입니다. 700억 원을 회사 돈을 빼돌려서 이 가운데 55억 원을 리베이트로 병원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이 된 상황이다 보니 일단 오너의 구속은 기업의 큰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동아ST가 1.22%, 동아소시홀딩스는 0.79% 하락폭 가져갑니다. SK네트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가맹사업 매각 검토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게 된다면 재공시를 하겠다. 한 달 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일단 5%대의 강세 흐름들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추럴엔도텍입니다. 내추럴엔도텍 연일 인기 검색 종목으로 올라오는데 오늘 10%대 급락입니다. 단기 과열 장치가 오늘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단기 과열 장치가 나와
나와 있었고요. 투심이 어느 정도 악화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제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홈쇼핑 흥행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하락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단기간에 너무나도 급하게 올라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27,000원만 해도 요즘 최근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올라온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호조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급락이 나왔던 주가가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오늘 3%대 상승, 높은 상승이 나오면서 66,000원대 회복을 했는데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지금 경력직 직원들을 각종 업계에서 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로 급구할 정도로 이런 대기업이 지금 업황이 좋다라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 한진칼이고요. 7위는 SMCNC, PNT, 홈캐스트, 한일단조까지 5종목입니다. 한진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은 연내 진에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에어는 한진칼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집중이 되면서 26,000원대까지 6.5%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SMC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CNC 한 2주 전부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면서 3,600원대 현재도 거래가 됩니다. SK텔레콤과 SM엔터 상호 협력 출자로 SK플랜이 광고 사업부를 인수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고 향후에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익도 증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SMCNC 연일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PNT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성장석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분석입니다. IT 부품주들이 요즘에 아웃펌 포볼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데 PNT만큼은 지금 저평가이다. 향후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증권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15,700원까지 12%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는 황우석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황우석 사태의 핵심 인물 과학 컨트롤 타워 선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기영 순천향대학교 교수입니다.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이 선임됐는데, 그 장관급이 참여하는 그 회의에 이분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본부장 자리가 그 정도로 막중한 자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홈캐스트 종목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입니다. 미 국방부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두 중량 확대에 대한 공식으로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에 관련된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한일단주가 오늘 9%대 상승이 나오는데 장 초반에 3,100원대까지 급등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2시 44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오늘장 내일장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보람 팀장부터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넥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넥시 사실 뭐 추천드린 이후에 좀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좀 가져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와 같이 좀 동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8월 중순이면 좀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마 모멘텀에 관련된 그런 관심들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당장으로 보기에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천천히 좀 더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수급을 보면 수급이 상당히 꼬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 주체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호가창을 보게 되면 일부 좀 창고들에 있어서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유념해서 제넥시는 천천히 좀 모아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렇게 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저가가 뭐 4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바닥을 좀 다지고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씩 빠질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가져가자, 모아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뭐 유럽에서 지금 셀트리온 치료제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 쪽에서 상당히 침투율이 좋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반등을 해서 좀 올라오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이라든지 지금 뭐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으로는 상당히 좀 나쁘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천히 좀 더 매수를 해서 가져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한 15%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좀 더 키워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천히 좀 물량을 좀 더 매집해서 가져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SK케미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할 이슈 이후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할 이후에 좀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11월까지는 거래가 된 이후에 한 달 동안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분할된 상태로 재상장을 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 아마 주가 랠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SK케미칼에 당면한 문제로는 일부 자회사들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이 될 때마다 SK케미칼 주가가 좀 더 매집세를 거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블록딜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얽혀있는 상황이고, 지금 SK네트워크스라든지 혹은 SK가스 그 외에 다른 여러 자회사들의 모두 매각이 좀 더 이루어져야만, 혹은 지분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공시가 돼야만 SK케미칼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지금 사실상 지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엔 조금 쉽지 않다.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분 매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고 있는 개연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11월 말까지는 거래가 충분히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과는 상관없는 흐름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사실상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별도 단에서 본다면 SK케미칼의 실적이 조금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겠지만, 연결단에서 SK가스의 실적이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상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분 매입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은 못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수급이 조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분 매입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혼조세가 있는 것처럼 좀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천천히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장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 정부 쪽에서 규제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급이 타이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케미칼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의심할 만한 어떤 펀더멘탈 이슈가 불거질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홀딩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태양광 부문이 조금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는 있습니다만, 최근 글로벌 상위권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까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떤 하나케미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 부분이 조금은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 PVC 지금 시장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역시도 좀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눌릴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이슈는 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눌릴 때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저가에서 매집을 해서 상당히 좋은 승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좀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61선을 좀 터치를 하면서 좀 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 조금은 눌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사실상 지금 많은 기관들이 이미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좀 당일의 이슈에 따라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음봉을 좀 그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우선 맞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추세적인 하락세보다는 눌림목이 맞고, 빨간색 양봉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 타임을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SK케미컬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호재라고 그랬는데 분할하는 거는, 지주사 전환하는 거는 계속해서 주가가 눌리다 보니 이게 언제까지 이 이슈가 가는 것이냐, 그렇다면 지주사 전환이 된 다음에는 이 이슈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측면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우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분할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11월 말까지는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내년 1월부터 재상장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날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슈프리마나 혹은 뭐 코스맥스나 다른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을 경우에도 항상 분할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집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떤 보조 지표나 다른 지표들을 봐도 모두 매집세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강도만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이나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매집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지분 매입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도 같이 좀 늘려서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은 지금 8월 어닝 시즌 좀 지나고 난 이후에부터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주가가 좀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천천히 매집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이야기 들어봤고요. 매스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입니다. 이정남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예.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녹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분 가치의 재평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 후에 지주사인 이녹스와 그리고 사업회사인 이녹스 첨단 소재로 분할이 됐는데요. 8월 14일 이후에 이제 지주사 전환 발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현재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주가의 갭이 충분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 있는 자사주 관련 이슈 때문에라도 좀 빠른 시기 내에 지주사 전환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지주사 전환 발표가 된 이후에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주사인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지분 25%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5,600억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분 가치는 한 1,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이녹스의 시가총액이 한 75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지분 가치를 보수적으로 한 30% 정도 할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현재 주가에서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좀 고성장입니다. 올 하반기까지 전방업체의 호황으로 인해서
FPCB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OLED 소재적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최대 50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성장은 2019년까지 좀 이어질 예상입니다. 2019년까지 캐파 증설이 좀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현재 4,800억 정도 수준 캐파에서 8,500억 수준의 캐파로 좀 늘어나게 되고 있는 돈 대부분 OLED 소재 쪽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좀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LG 쪽으로 좀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삼성에도 납품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어 그룹들의 평균 PER이 한 40배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동사 이녹스 첨단 소재는 현재 1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굉장히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까지 고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도 2019년의 실적을 미리 선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19년도 예상 실적에 보수적으로 PER 15배 정도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9천억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녹스의 지분 가치는 한 2,200억에서 3천억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도 또다시 할인율 30%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 100%에서 200% 정도 수준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해드리겠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분가치의 30% 정도를 할인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 이녹스의 연결 수적을 보수적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인 PER 10배 정도를 적용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치균 대리의 5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한국전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은 와이솔 대신해서 이번 주부터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고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IT 부품업체들하고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것을 좀 줄이고 소재업종하고 유틸리티 업종을 추가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고려아이언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한국전력을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퍼가 5배에서 6배 정도 수준이고 PBR은 0.4배 정도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4.5% 정도 됩니다. 유틸리티 업종상 퍼나 PBR이 낮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PBR과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은 5년간 거의 최저치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최고점이었던 63,700원에서 3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4만원 가격대에서는 반등을 보이며 지지 가격대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200일 이평선을 갭 상승으로 일시적 돌파를 보이는 이후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매수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정 중에서 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10년화 주말 전기요금 할인폭을 축소시킬 계획이고 2019년부터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 수입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좀 현재가의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어제 발표되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정도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4.9% 정도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제 집계되었습니다. 영업이익 규모만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주가도 일시적으로 61이평선을 하회했다가 종가상으로는 많이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8,200원까지 하락 시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61평선을 좀 하회했다가 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하반기에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되기에 반등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시그널 인덕터하고 파워 인덕터라는 전기 부품을 만드는데 이것은 휴대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주요 고객사의 상반기와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 출시 효과가 3분기에 좀 맞물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가 동사의 성수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예상되는 사항이고요.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되게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2.7%대인 회사라서 현재 주가는 아직도 상승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 10,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뒤로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여서 지난주 관망 의견을 드렸고 추가 매수 가격은 2만원으로 말씀해드렸습니다. 8월 4일 일시적으로 2만원을 좀 하회하였는데 이때 이제 매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도 2만원 아래 가격에서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아트론은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향 466억 수주를 공시했는데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따르면은 비아트론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정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들 잘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LG 디스플레이 장비 협력 업체인 동사의 향후 수주 실적 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만원 아래 가격대에서는 보유 물량을 늘려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주 주가 흐름은 홍보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차트상으로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주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소량이나마 꾸준히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저평가 매력이 높아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현금성 자산이 동사 시가총액의 70% 정도나 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1.5% 정도 주는데 이 배당 수익률 1.5%는 그대로 깔고 갈 수 있는 수익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회사가 단기 수익을 100억 이상씩 계속 내고 있는데 무차입 경영이고 시설 재투자가 거의 없어서 매년 현금성 자산이 그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일한 단점이 향후 성장성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이 회사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성장성이 좀 폭발적이진 않겠지만은 최근에 자동차 전장 부품 쪽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어서 매출 감소 추세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지난주부터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지난주 소개해드릴 때 약간 거시적인 시각에서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개선으로 향후 주요 금속 수요 증가 기대감 때문에 금속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재 업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당시에 매수 가격은 47만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그 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아서 다시 매수 가격을 설정할 필요를 느껴서 이번 주는 48만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최근 3분기에 연속 개선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련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2분기 잠정 실적도 좋게 나와 줌으로써 업황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많이 누그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업 활동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56만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 아연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4번님, 아이리버 7,500원에 단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주보란 팀장님, 아이리버는 어떻게 할까요?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SKT나 SM에서도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상한가와 갭 상승을 한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는 상당히 좀 좋은 이슈였습니다만, 지금 이 이슈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진행 상황을 보면, 우선 좀 실적이 좀 나와주어야만 사실상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당장 실적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가 가야만 실적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사실상 어떤 갭을 지금 무너뜨리고 뚫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 안 적어주셔서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은 단기 전망적으로 보면 이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손절을 좀 더 하시는 게 우선 좀 더 맞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전망 자체를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기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 주셨고요. 6729번님께서 자연과 환경 2,000원에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 역시 요즘에 테마로 묶여서 어제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김치균 대리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화공영 이 두 종목이 그 도심 재생 사업 때문에 이제 테마로 엮여서 지금 어제부터 좀 급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 도심 재생 사업 말고도 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4대강을 좀 생태 복원하는 쪽으로도 자연과 환경이 그런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테마로 엮여서 전해를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가격이 2,000원인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매출액도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좀 영업이익도 좀 들쭉날쭉한 측면이 많아서 또 대주주 지분도 5%밖에 없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2,000원에 잘 잡으셨는데 지금 수익을 일부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좀 더 보신다면은 3,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3,000원 정도 가격대면은 전량 매도하시는 걸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지금 이슈 테마에 의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사신 가격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주보람 팀장의 5 종목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동아기업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정책 이슈를 좀 받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이후에 주가 상당히 많이 좀 급락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섹터에 좀 있다 보니까 이 영향을 좀 못 피해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정책 나온 이후에 사실상 개인들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점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러한 정책들이 동아기업에는 그렇게 크게 악재를 좀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손실이 좀 더 크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더 물을 좀 더 타보자 손실 폭을 최대한 좀 줄여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오늘 반등이 나와주는 걸 보면 더 이상 어떤 하락폭이 낙폭이 커지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추가 매수하는 방향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정책이 우선 나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좀 파급력이 있을 것인지 없을지는 실적이 나와야만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확인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개인들만 사실상 많은 좀 매물이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이제 다 나왔고 모멘텀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물 증상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밑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좀 더 우선은 지금 사실상 어떤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금리 인상기고 채권 금리라든지 지금 FOMC 회의에서 어떤 금리 인상은 사실상 하반기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섹터에 상당히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사상 최대치를 이미 기록을 했고 적자폭이 어떤 보험 영업 쪽에서는 항상 어떤 모든 손해보험사가 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자폭이 가장 많이 좀 줄어든 그런 하나 손해보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 보험 쪽에서만 지금 이슈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9월달이 되면 지금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보험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3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서 지금 눌림목을 지금 형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ROE 같은 경우 거의 23%이기 때문에 퍼로 대비를 해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당분간은 좀 더 부진할 수 있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미 어닝 모멘텀이 좀 해소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를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당장 모멘텀 해소화됐고 어닝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당분간은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리노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닝 모멘텀이 해소화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급적으로는 어떤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장대 음봉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신 쪽에서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역시도 지금 어닝 시즌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4일, 5일 정도 다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리노 같은 경우에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있고, 사실상 반도체 R&D 단에서는 글로벌 1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좀 눌릴 때가 좀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좀 더 가져가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당분간 지금 어닝 시즌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서 우선 좀 가져가는 방향이 좀 더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익 실현 매물이 모두 나오고 저점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은 수익 실현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 좀 하락을 보이는 건 LCD TV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지금 관련 섹터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하락세가 당분간 좀 멈출 것 같지는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LCD TV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악영향을 좀 더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OLED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가 모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빨리 투자를 진행을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다른 셋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준다면 주가가 오를 수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LCD TV 패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이러한 악영향이 모두 좀 끝나갈 때, 악재가 좀 더 해소화될 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V용 LCD 패널 같은 경우는 완만한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중소형 OLED 독점 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업체가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LG전자가 좀 더 플레이를 좀 더 보여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여기에 OLED 캐파 투자가 빨리 완공이 된다면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좀 매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점이 형성이 된 이후에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 지금 추천드린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시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연 정광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상당히 시황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쪽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안 좋은 기업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급 타이트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주가 흐름도 실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에도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라서 조금 피로감을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릴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하반기에는 사실상 변동성장이 좀 오면서 기초 소재, 지금 고려 아연이 속해 있는 비철 금속이라든지 철강, 금속, 정유, 화학 섹터가 가장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고려 아연이나 혹은 다른 종목들, 특히 소재 단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려 아연과 같은 종목들 좀 포트에 담아서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김치균 대리와 주보람 팀장이 공통적으로 나온 고려아연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또 매스포착 타이밍 왔다고 합니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입니다. 이재호 DHP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시 15분입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G 스마트 글로벌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글라스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원래는 이제 이미센서, 팸리스 업체였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하고 나서 그 매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어서, G스마트라는 업체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하고, 이걸 유통하는 업체가 이제 G스마트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최근에 들어가진 이제 그 신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뭐 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이대라든가 여러 가지 좀 오래된 도시를 재생하는데 스마트 글라스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동의 무역센터 같은 경우도 수주를 얼마 전에 따냈고 실제로 실적이 스마트 글라스의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스마트 글라스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때 뭐 상당히 좋은 후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30억 정도 나타냈는데 비수기임을 감안한다라면 2분기에는 실적이 한 2배가량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작년 연말에 이제 반대에 나온 이후에 가격적으로 횡보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실적 성장하고 있고 또 신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으로서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놓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4,000원대에서 올라갔다가 또 13,000원 내려왔다. 이런 흐름은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00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면 한 13,7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 정도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J스마트 글로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치균 대리의 5종목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동아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아기업의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동아기업이 만드는 것이 목재 합판이 주력이고 이것은 가구 소비량과 연동되어 있는 만큼 향후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기업의 생산품인 목재 합판은 마감재 시장 특성상 아파트 입주 시점에 납품이 되는데 이전에 분양된 물량 위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동아기업의 호실적은 당분간 이어지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부 계획대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노후된 빌라와 주택이 재건축되고 이 과정에서 중저가 브랜드 건자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파티클 보드하고 MDF 국내 1위인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하락은 다소 과다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를 이어나가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다소 낮춰서 46,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지난주부터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이고요. 당시에 66,000원을 매수 가격으로 제시했는데 어제 저가가 66,000원이었고 이때 매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노션은 광고 업체인데 현대자동차 그룹향 매출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계열사 광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광고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고요. 그렇긴 한데 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좀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이 좀 리스크이긴 합니다. 회사 실적은 하반기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실적은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은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제네시스, G70, 코나, 스팅어, 스토닉 등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있고 신차 광고로 인해서 이노션의 광고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노션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 목표 가격은 66,000원,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74,000원 지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라홀딩스입니다. 지난주 한라홀딩스의 주가는 횡보세를 보이면서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한라홀딩스의 PER은 8배, PBR은 0.8배 수준인데 동사가 이렇게 저평가받는 이유는 중국 사업의 부진으로 주력 자회사인 만도와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의 손익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파악됩니다. 다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 다변화와 제품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장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 구조라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물론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좋지 않아서 한라홀딩스의 추세적 상승을 좀 기대하기 아직 무리이긴 하지만은 하방 경제성이 강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매수해 나가면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판단에 추천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7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오미디어입니다. 가오미디어의 주가는 7월 말부터 좀 하락 중인 모습입니다. 실적 개선 움직임에 비해서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좀 둔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실적 호전에 대비해서 매수 수량을 늘려나가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KT 기가진이 셋톱박스 매출도 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이후부터는
그 LG U+ 사양 셋톱박스 매출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남아공, 이런 신흥 시장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에서도 좀 의미 있는 수출 성과가 기대되고 있어서 향후 두드러진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셋톱박스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최근 5년간 퍼 수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저평가 상황에서는 좀 매수하기에 좀 안정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목표 가격은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주가는 지난주 말경부터 지금까지 32,3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후에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1분기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주력 사업은 크게 태양광 사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PVC, 가성소다 사업 부분은 나뉠 수 있는데 태양광 부분은 1분기에 이어서 1분기 흑자 전환하였고 2분기도 1분기에 이어서 흑자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PVC하고 가정소다 사업 부분은 현재 PVC 가정소다 시황이 좀 구조적인 강세로 보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매수 가격으로 32,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화케미컬 32,000원 정도의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 볼 텐데요. 8466번님께서 코오롱 플라스틱 6,840원의 비중은 5%.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조금씩 매수하시는 분 같아요. 5%는 거의 못 보던 비중인데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예, 우선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전방산업이나 시황이 모두 좀 비수기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매집을 해서 가져가는 국면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 영위라고 있는 POM이라고 하는 그 사업부 자체는 지금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 둔화가 비수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해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3분기 비수기 때문에 어떤 어닝 모멘텀을 기대하기 조금은 무리가 있고 4분기부터는 다시 좀 회복세가 좀 돌아서기 때문에 4분기를 기다리는 게 좀 더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라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자 한 20%까지만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4477번님께서는 동성화인텍 6,500원에 20%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격의 동성화인텍은 6,180원입니다.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 사신 가격에서 어떻게 할까요, 김치균 대리님? 가격 지금 약간 손해보시는 중이긴 한데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회사 중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LNG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한국카본은 LNG 본행제에 좀 올인되어 있는 사업 구조는 아니라서 좀 주가가 약간 좀 동성화이텍보다는 좀 덜 떨어졌고요. 근데 동성화이텍은 LNG 본행제에 거의 좀 올인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LNG 수류 실적이 전방 업체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회사에서 공시를 냈었는데 그때 좀 일부 생산 시설을 중단을 했고요. 그게 그만큼 전방 업체에서 LNG LNG 선을 수주를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성화인텍도 같이 이제 LNG 본행제 수주를 같이 이제 못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전방 업체가 LNG 선을 수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건데 향후에 그 LNG 선에 대한 수요는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동남아시아 쪽하고 그 중국, 일본 쪽에서 LNG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 규제 때문에 LNG 선박에 대한 수요도 좀 꾸준히 그러니까 트렌드적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LNG 선박 건조에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조선사가 수주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LNG 본행제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도 같이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장기적인 시각이라서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약간 여유를 가지시고 계속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성화인텍 얘기 들어봤고요. 좀 짧게 9990번님의 문자까지 가보도록 하죠. 고려제약 8,100원에 20% 비중. 주호랑 팀장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지금 단가가 좀 높으시고 네.
손실이 상당히 좀 크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지금 나왔던 소식 자체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했었던 블록버스터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어떤 고려제약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하신 부분부터 지금 손실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손절을 치기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바라보시고선 좀 장기 투자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비상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 내년 중반, 한 6월까지만 좀 더 기다리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임상과 관련된 결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장기 평선인 200일선 정도가 지금 6,400년대에 걸쳐 있는데, 이 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김치균 대리도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 했고요. 저희도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396.44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강보합권에 있던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장 후반에 2400선에서 내려왔고요. 2396포인트, 한 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정리해볼 텐데, 전강 후 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후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들 가져갑니다. 장 초반에 2400포인트 다시 갭으로 넘기면서 오늘 좋은가 했는데 바로 급락이 나왔고요. 다시 낙폭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였고요. 결국에는 약보합권 마감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 여전히 사고요. 기관은 여전히 팝니다. 그런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늘었습니다. 1662억 원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금융투자는 1018억 원이나 팝니다. 연기금이 1330억 원 사주면서 구원투수로 지금 나서고 있긴 하고요. 투신이 52억 원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하고,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하지만 파업 가결 소식으로 현대차, 자동차 3인방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힘들고요. 포스코도 오늘 시크릿컬 옵션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날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국전력 1.36% 상승합니다. 네이버도 81,000원대 회복했고요. 삼성물산 지금 1% 하락, 신한지주, KB금융 0.7%, 0.3%대에 각각 낙폭이 있습니다. 소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만나볼 텐데요. 코스닥 651포인트 마감 예상입니다. 코스피와는 오늘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강하다,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 잠시 뒤에 매수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중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651포인트부터 645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651포인트, 장중 고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일정하게 회복하는 우상향 하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707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198억 원 소폭 매도합니다. 개인은 44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 오늘 호재들 계속 나오면서 1.57% 상승, 11만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와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조정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CJENM은 100원 하락 정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모두 상승하고요. 코미팜과 SK머티리얼즈는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코스닥에 선전하고요. 바이로메드와 신라제는 각각 1%대로 하락합니다. (8월 8일) 오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점검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좀 출발을 보였는데, 지금 지수가 상당히 급락을 했었던 요인은 현대 기아차 쪽에서 지금 파업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지금 17일 통상임금 쪽 소송 결과 발표에 따라서 우려가 좀 많이 확산이 되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을 좀 운수 장비 쪽에서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다만 10시 이후에 지수가 상당히 반등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무역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되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올라와 주면서 지수가 좀 회복세로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오늘 증시가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뭐 현대 기아차의 어떤 이런 파업 여파 그 외에는 국제유가가 가장 좀 주요한 하락의 요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서는 사실상 국제유가의 하락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를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좀 받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상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위주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특히 뭐 어떤 금융투자나 지금 국가 지자체 쪽에서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들이 모두 코스피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특히 코스닥 쪽에서 많이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기관의 수급을, 특히 금융투자 쪽의 수급을 상당히 유의미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기가스 업종, 전기전자, 특히 운수 창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정리 쭉 해봤고요. 마감지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에는 약보합권 마감입니다. 0.17% 빠지면서 2394.73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0.5% 넘게 상승하면서 651.6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5원 10전에 마감이 되면서 2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하도록 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메디포스트 지금 36.4%의 높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지문상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디포스트 상승률이 꽤 큽니다. 앞으로 운용 어떻게 해 가야 할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뭐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그리고 저번에 본방할 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2015년도에 줄기세포 카티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올해 지금 반기부터 풀리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 중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부분들이 결국 고성장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고무적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 여력, 그러니까 이제 5일선 타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고무적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좀 들어가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눌림목구간때 좀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신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이 좀 여유롭겠지만 신규 재매수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진입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네, 이어서 내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짚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장 조금 거래소 위주로 보자면 재미없는 장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모처럼 반등이 나온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떨까요? 예, 우선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오늘 같은 흐름을 좀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 같은 경우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혼조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뭐 사실상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주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상당히 좀 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서 가져가자, 오히려 빠질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밝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하는 섹터가 특히 소재 섹터이기 때문에 소재가 지금 하반기에도 상당히 밝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 역시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재 업종을 특히 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뭐 어떤 금융 업종이라든지 은행 혹은 뭐 증권, 화학, 종이, 목재 이런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어닝 시즌이 되면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면 기관들이 특히 많이 매수하는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약 업종이라든지 지금 오락 문화 쪽, 특히 엔터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일장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우선 제가 소재 업종이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 업종 중에서 특히 고려 아연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 아연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재 업종에서 특히 뭐 시가총액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둔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 상당히 좀 저평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가이던스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았던 반면 3, 4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떤 시황이라든지 회사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퍼라든지 PBR 같은 경우에도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역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컨센서스 대비해도 주가가 한 50만원 이상은 가야 될 그런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추가적으로 보여준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분간은 주가가 좋은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조금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한 21선에서 조금 눌리면서 터치를 해서 가져간다면 그때 좀 더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눌리는 가격대는 한 48만 3천원, 48만 5천원 그 가격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오면 좀 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약 섹터에서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재 업종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지금 상위 시총 1위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의 뭐 어떤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지금 유럽에서 상당히 좋은 마켓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마켓에서 네덜란드랑 영국에서 모두 시장 점유율 30% 이상씩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금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에는 유럽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3분기부터는 유럽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침투가 되고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났는데, 유럽 실적까지 얹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당분간은 뭐 어닝 모멘텀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눌렸습니다만, 유럽과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코스닥의 상승을 노리려면 사실상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사실상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같고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있는 업종이 아니라 실적이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인천 쪽에 통과되는 물량들을 좀 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특히 지금 상당히 수출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으로는 충분히 걱정할 무리가 없겠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가 결국에 하반기 대형 IPO, 코스닥에서는 가장 큰 대형 IPO였는데 상장 이후에 헬스케어는 그래도 뭐 오늘까지 조정이 이틀 나오긴 했지만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못 본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당초 예상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지분이 없다 보니까 이름을 좀 같이는 하고 있고 서정진 회장의 어떤 아래에 있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좀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수급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어떤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좀 더 안정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3분기까지 좀 더 가야만 안정화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3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분기가 되면 그때부터 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전략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